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순천 건립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저희 여수 MBC에서는 호남권 자벌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한국 자벌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직업체험센터 한국자벌드. 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하루 최대 체험 가능 인원만 3,400여 명에 이릅니다. 이곳 한국자벌드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83개의 체험실을 갖추고 120여 가지의 직업체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방송국 조정실과 스튜디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방송체험실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해 뉴스가 실제처럼 진행됩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 패션 모델이 돼 런웨이를 체험해보고 셰프가 돼 직접 요리도 만들어봅니다. 또 직업 세계관에서는 직업의 역사와 미래 직업, 첨단 직업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되게 흥미진진하고 바로 앞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조정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진로 설교관에서는 노령 8가지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미래 직업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체험을 하고 꿈을 찾으니까 더 기억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센터. 한국자벌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생생한 직업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지역의 이순신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을 위해 선소유적지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여수시가 지난 2009년 선소유적 복원 종합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거북선 승선체험장과 국립박물관 건립에 107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복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다른 자치단체도 이순신 유적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소유적지 복원을 통한 이순신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벼 작황이 좋아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기쁨보다 시름이 앞서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 대비해 고품질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기농 쌀 생산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농촌 들녘에 잘 익은 벼가 굵은 쌀알을 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여수 지역 2,100헥타르 논에서만 15,000여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풍년이었던 지난해보다 6% 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별다른 태풍 피해 없이 기상 여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확에 나선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재고 쌀이 늘어나는 데다 생산량 증가로 쌀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는 좀 수확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로 걱정이 수확 잘 돼서 많이 따는 것은 좋은데 가격이 떨어진 게 그게 좀 문제입니다. 쌀값 하락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최근 유기농 벼 재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벼 한 포기당 모를 3-4개 정도만 심어 밀식을 자제한 결과 줄기당 벼 알수가 최대 170개로 일반 벼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농약은 물론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퇴비만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친환경 농법으로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면 20kg 한 포대에 5만 원 정도 높은 값을 받습니다. 쌀맛 좋고 다소하기고 병충해가 없어서 좋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유기농을 하면은. 높은 값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유통망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유기단지에서 생산된 쌀 전량은 이제 여수시 친환경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친환경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이 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유기쌀 생산단지는 모두 13헥타르. 쌀의 품질을 높여 쌀 고가 시장을 겨냥한 유기농법에
안정적인 소득을 바라는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가 매실 재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저온 피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이상기온에 의한 저온과 서리로 매실 꽃봉오리 착과 불량과 고사 피해를 입은 관내 2,380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농약 대금 1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농민 220여 명에게 농축산 경영자금 9억 7천만 원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시의 매실 재배 면적은 전국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300여 헥타르에서 5,190여 톤을 생산했지만 전년보다 수확량은 24%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조차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애매할 땐 물어보는 게 상책일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알리기 위해서 광주의 한 구청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퀴즈 대회.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초반에는 퀴즈를 잘 풀던 공무원들이 몇 문제를 못 넘기고 우수수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금액 부분이라서 상한가액을 이제 맞춘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뭐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적용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예외 규정도 많아서 담당 부서 공무원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의를 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량이 폭주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답변이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웬만하면 밖에서 밥도 먹지 말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익숙한 공직자들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물어볼 것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 때문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호수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도시보다 정이 넘치는 농어촌에서 공무원보다 주민들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동네 형, 동생 사이가 곧 직무 관련성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대의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인간관계의 직무 연관성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작은 단위의 생활 범위 안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국가직 공무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헛갈립니다. 특히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이제 민원인과 민원인 이제 개인적인 관계와 이렇게 차이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으로 공무원들에게 건넸던 음식과 막걸리 한 잔이 앞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의와 예의의 문제로 따지는 전통적 시각과 부정청탁 금지법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장을 통해 마을 민원을 전달했던 관행은 3자를 통한 문제 해결 근절을 선언한 부정청탁 금지법과 배치됩니다. 거절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청탁은 공무원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아름아름해왔던 부탁과 혜택 요구는 인간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고관계가 좀 깊어서 좀 아는 사람 아름아름 부탁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법에 따라서 거절과 신고 의무를 다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농어촌 지역의 관행을 얼마만큼 사회상규로 인정할지는 미지수. 일단 무조건 부탁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만이 마을에 아는 형님, 아는 동생들의 앞길을 막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2016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어제 고흥 작은영화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기획전에서는 내일까지 명량과 동주 등 6편의 영화가 모두 15차례에 걸쳐 무료로 상영됩니다. 한편 지난 2월 말 개관한 고흥 작은 영화관에는 지금까지 3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순천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어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미래로 세계로 순천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 등 학계, 도서관 자원활동가, 작은 도서관 운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정책 포럼이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도서관 문화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과 맞물려 정원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와 사단법인 순천정원문화발전협의회는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국내 바이어 32명을 초청해 관내 7개 정원수 농장을 탐방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원수의 전국 유통 판매를 위한 정원 6차 산업화 비즈니스데이 행사를 가집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농장별 특성화된 정원수에 대한 상담 진행과 함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낮 동안 구름만 끼면서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남쪽으로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그 밖에 남부와 영동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도와 남해안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 지방에도 1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엔 대부분 개겠습니다. 오후엔 전국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3도, 부산 25도로 남부 지방에서 늦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내셨습니다.